응급실에 이제 50대 한 여성분이 실려왔어요. 목에서 갑자기 피가 뻘뻘뻘뻘 솟아 나오는데 이게 칼에 찔린 거였어요. 그래서 누가 찔렸나고 하니까 남편이 왔는데 남편분께서 우리 아내 살려달라고 왜 이거 어떻게 되니까 내가 찔렀다고 싸우다가 결국 13시간인가 14시간 수술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환자분 중환자실에 모시고 면회 시간이 됐어요. 그때 남편분이 찾아와가지고 아내분 손을 잡고 미안해 사랑해 정말 제발 버텨줘 내가 이렇게 옆에 있어줄게. 이 칼을 휘둘렀던 그분이 피해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손을 잡고 막 울고불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분도 정말 나 사랑해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과 폭력은 왜 이렇게 가까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움일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사랑은 따뜻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건데 그 반대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겠죠. 미움과 시기, 질투는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죠. 근데 의학적으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미움을 조절하는 뇌의 영역은 거의 비슷해요. 어쩌면 이 둘은 반대가 아니라 같은 감정의 얼굴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인턴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 그때 인턴 시절에 흉부외과 파견 근무 중이었거든요. 응급실에 이제 50대 한 여성분이 실려왔어요. 목에서 갑자기 피가 뻘뻘뻘뻘 솟아 나오는데 이게 칼에 찔린 거였어요. 그래서 누가 찔렸나고 하니까 남편이 왔는데 남편분께서 우리 아내 살려달라고 왜 이거 어떻게 되니까 내가 찔렀다고 싸우다가 그래서 결국은 응급실에서 순간 좀 약간 이게 맞는 말인가 뭔가 이게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일단 환자 살려야 되겠고 그래서 오후 2시에 이제 수술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흉곽을 열고 보니까 이제 대동맥도 찢어지고 심장에 이제 우심방의 일부분도 찢어져 가지고 피가 뽕뽕 나와서 그 다음날 이제 새벽 3시쯤 4시쯤 지나서 결국 13시간인가 14시간 수술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환자분 중환자실에 모시고 면회 시간이 됐어요. 그때 남편분이 찾아와 가지고 아내분 손을 잡고 미안해 사랑해 정말 제발 버텨줘 내가 이렇게 옆에 있어줄게. 이 칼을 휘둘렀던 그분이 피해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손을 잡고 막 울고불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분도 정말 나 사랑해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과 폭력은 왜 이렇게 가까울까요? 요즘에는 또 데이트 폭력이라 그러잖아요. 왜 데이트 폭력이 더 강해지는 걸까요? 신경과학적으로 사랑과 미움의 뇌는 같은 데서 기원을 해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은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감이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도파민적인 그런 폭탄과 같은 그러한 힘이 주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뇌에서 VTA, Nucleus accumbens, Insula, Anterior Cingulus Cortex 네 가지가 사랑을 담당하는데 그 중에서 또 미움을 담당하는 것이 거의 합쳐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사랑도 미움도 강력한 주의력 집중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이 바로 뇌에서 같은 부분, 거의 유사한 부분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가 사랑하기도 하고 증오감도 생기게 되겠고 질투감도 생기게 되겠고 싫어질 때에는 더욱더 무서워지게 싫어지고 미워지고 까지 하게 되는 데이트 폭력이나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도 그 예의 한 일부가 되겠죠. 그러므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는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뇌가 꺼져버린 상태죠. 더 이상 도파민도 옥시토신도 반응하지 않으면서 그저 진짜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 아이들 트라우마를 볼 때 아이들이 막 화를 내고 막 나쁜 짓 하고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교정이 돼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정말 사이코패스처럼 되는 아이들은 감정이 없는 아이들, 어떤 걸 봐도 반응이 없는 아이들이 그런 성인으로 발전되는 무서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그럼 제가 맨 처음에서 응급실에서 본 부부의 심리 기전을 잠깐 보면은 그 남편은 왜 칼을 빼들었을까요? 부인은 왜 그 남편의 손을 다시 잡았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자주 관찰되는 심리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트라우마 번딩이라고 하는 건데 폭력과 애정이 반복되는 관계에서 두 사람의 뇌는 서로에게 더 강하게 묶이게 되는 거예요. 폭력이 공포, 공포가 사과, 사과가 사랑, 나중에 죄책감 이런 패턴이 도파민과 옥시토신의 회로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양가 감정이에요. 저도 양가 감정이 있어요. 미워하는 면도 있고 싫어하는 감정. 이게 같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뇌과학적으로 뇌에서 같은 부분이 거의 작용하기 때문인 거죠. 특히 오랜 결혼 또는 오랜 추억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이 흑백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상처를 받았다. 당신이 미워하지만 다시는 정말 놓치고 싶지는 않다. 제가 본보기로 말씀드린 그 부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어르신들, 항상 한이 많으신 우리 할머니들이 남편 욕을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도 그래도 고운 정, 미운 정 이런 정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사랑과 미움의 뇌는 과연 같은 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감정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가장 강렬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의를 어디다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가 사랑을 또는 증오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The opposite of love is not hate, but indifference.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증오도 아니고 무관심이라는 것. 여러분, 제 영상이 싫던 좋던 무관심은 하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